자, 오늘은 저희가 최양호의 국제시장을 좀 긴급 진단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고요. 네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호재가 있죠. 네. CES. 네. 네. 그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애플이 28년 만에 CES에 참석을 합니다. 아, 28년 만에요? 네. 그러니까 빵이 지금 주도를 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요번에는 CES가 5G가 실생활에 지금 완전히 접목이 되느냐. 아. 그래서 요번에 뭐 헬스케어 쪽에 증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요번에는 치료가 나옵니다. 아. 5G와 이것들을 이용한 디지털 테라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돼 있고요. 중동 굉장히 뭐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이 항공모함 걸프에다가 뭐 파견하고 이런 네네. 거에서 1년에 쭉 예상된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긴급하게 뭐 미국에서 나온 걸 보면 8월 달에 트럼프는 벌써 공격에 서명을 했었다. 네네. 그래서 돌발적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유가 관리가 충분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 이건 저희가 방송 전에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워낙 예전에는 이제 사우디에서 아니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가 관리가 좀 안 되고 물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유가 관리가 이제 미국에서 다 관리가 되잖아요. 되죠. 그럼 뭐 스윙 스테이시 됐으니까 네. 자기네들이 물량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뭐 이러한 판단들을 내리시는데 일단 전시라고 봐야죠. 근데 걱정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오케이. 뭐 미국 쪽에서는 뭐 이게 다 관리가 되고 컨트롤 가능한 부분인데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요. 네, 이란은 어저께 이제 발표를 해서 원심 분리기 제한을 제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제하겠다. 그게 핵협상 내용이었었죠. 예, 농축 그 퍼센테이지만 5% 하고 있는데 이제 핵을 만들려 그러면 90%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핵협상을 합의를 파기하면서 90%까지 올리겠다. 근데 이제 5%에서 90% 가려면요.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농축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사실 어저께 조금 이 중간 합의안을 내놨죠. 제재를 풀면 우리 핵 합의에 다시 복귀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얘기들을 나왔고요. 지금 뭐 피해 복수, 가혹한 보복, 그러니까요. 예, 붉은 뭐 깃발을 올리고 미국의 52곳을 뭐 표적을 삼아서 지금 쏘겠다 하는데 국제적인 여론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걸로 지금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를 공격하든지 공격하는 거야 뭐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선전포고가 없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12월 27일 날 이라크 미군 기지에 로켓포탄 공격 왔을 때 미국인이 한 명 사망했거든요. 그랬죠. 레드라인을 넘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복이다.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세를 봐서 일단은 길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란과 미국의 악연은 100년 걸린 겁니다. 그렇죠. 100년. 네.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MI6하고 CIA하고 합쳐갖고 그 정권을 전복시키는 아작스 뭐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1954년대 모사데크 정권을 그 뒤엎던 그 아작스 그 군사 작전이 이란인들 피해는 아주 그냥 치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지금 감정이 지금까지 쭉 오는 거고요. 어쨌든지 지금 뭐 다들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죠. 첫 번째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사실 금융시장 외에는 주식시장에는 크게 뭐 영향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시면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피폭됐던 그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개가 된 그 사진을 보면 정말 드론으로 하늘에서 폭탄을 쏜 건데 주변에 있는 담벼락 하나 망가진 게 없고 나무 하나 성합니다. 그러니까 다 성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장소만 정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다는, 그러니까 공격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제대로 해라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거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뭐 거기에 100%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같은 메시지는 모든 간과 나라에 같고요. 그렇죠. 심리적 압박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지금 뭐 이 김정은 위원장 자기의 그 일정은 전혀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이 심리적 압박이 있는데 또 다른 해석들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역사상으로 한 번도 두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갖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이란을요? 그러니까 북한이면 북한, 네네. 이란이면 이란 네네. 하나만 하지 두 지역을 동시에 적대 정책으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북한이 그것을 또 레버러지를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ICBM 등 이 도발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네네. 이러한 또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뭐 이거 100% 지금 대선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리비아의 벵가지 그 대사관에 뭐 폭격이 갖고 미 대사도 뭐 그때 그렇죠. 죽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담당이 누구였냐면 국무장관 힐러리였어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이거 갖고 얼마나 힐러리를 무능하다, 책임이 없다 이라고 공략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인이 죽었단 말이죠. 그것에 지금 자기가 나약한 모습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처리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전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사실 이제 대선용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건 사실 사실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규칙가 주목이 됩니다만은 이란의 힘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외신에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전쟁을 대선 그 용으로 삼지 말라라는 여론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이제 전쟁의 반전주의자들이잖아요. 전쟁을 반대하는. 근데 최근 이렇게 뭐 대사관 피습 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거 봐라, 우리는 뭐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지면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폭격으로 미국인이 한 명 사망한 게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완전히 그건 트럼프한테 굉장히 큰 명분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란이 조금 자기네들도 이제 뭐 자제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또 미국이 5곳을 폭격을 했죠. 거기에 25명이 이제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시아파들이 대사관을 그래서 야 이거 무슨 딱 짜놓은 거기에 이란이 덥석 물은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도 들을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란이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뭐 체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국내 정치용으로 얼만큼 끌고 가느냐 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안은 어쨌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지금 유리한 구도로 좀 흘러가고 있다. 100% 유리하죠. 100%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괜히 우리만 유탄 맞는 거죠. 왜요? 왜냐면 수입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하는데 거기가 이제 뭐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요 틈새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유가도 오르는 부분, 사실 뭐 유가가 70불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네.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데 가장 걱정은 사실 금융시장의 불안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얼만큼 막아내느냐. 특히 이제 뭐 지난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거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네네. 사상 최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다 유가증권으로만 갖고 있어서 네네. 또 이런 긴박한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 뭐 좀 걱정이 되고요. 사실 외환보유고는 솔직히 2006년도, 2003년도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 원인이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았었던 적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겠지만 불안한 것을 없애주는 부분은 그 나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미치게 될 영향을 좀 보면은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뭐 이란의 어떤 돌발 행동에 의해서 원유의 수입길이 당분간 막히게 된다거나 네. 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잖아요. 사실 네, 네. 가장 두려운 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 230만 배럴 정도 씁니다. 일일. 근데 네네. 지금 9,650만 배럴을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고요. 네. 민간까지 다 하면 2억 배럴, 배럴 정도 되니까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뭐 진짜로 어려워진다 그러면 지금 뭐 미국에서의 뭐 셰일 석유나 가스를 그러니까요.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네네. 이 뭐 수급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까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그러니까 이란의 네. 그 사령관, 이번에 사살된 그 사령관 다음 후계자로 이스마일 가니 사령관이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 인물은 좀 어떤 인물이에요? 미국과의 좀 호가 있는 인물일까요? 아닌데 뭐 하메네이의 그 완전히 뭐 오른팔이고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그 오른팔 이었고 같이 전쟁에서 20년간 같이 다녔는데 이란의 그런 이 체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네. 거기는 정확한 명칭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있고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정규군, 네.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는 이 혁명수비대하고 민병대를 갖고 있거든요. 군대도 따로 나눠서 해요. 따로 갖고 있군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하메네이,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후계자로 지적한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최고 지도자인데 그 사람 명령을 따라서 가는데 하메네이가 이런 말을 했죠. 솔레이마니의 복수를 감독할 최고의 군사다, 군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 국지적인 이런 뭐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뭐 최고 지도자 지금 이 하메네이를 사실 제거하는 것이 트럼프의 최종 목표니까 레짐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서로의 공방은 계속되리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이란과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